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4분기를 앞두고 있는 3분기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이네요, 진짜. 네. 4분기 괜찮을까요? 롱입니다. 최근에 이 생각을 왜 계속 하냐면 보통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빼고는 다 올랐어요. 네. 네. 그냥 진짜 역사가 반복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못 따라가네. 과하게 네. 진짜 어이없게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선반영 받았다. 남들 올라간 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남들 떨어질 때 우리 올라갈 수 있나요?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미국 주식 해야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거입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온 게 연초부터예요. 맞아요. 연초부터 뭐 한창 그 키워드를 특정하면은 그냥 밸류업.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그게 1분기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좀 따라갔어요. 1분기 때 바이오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전지도 다 올라갈 때. 그때 금융도 올라갔긴 했죠.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역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금투스 이야기 나오고 막 하면서 그때 사실 나홀로 좀 올라갔던. 자본주의로 그랬어. 네, 그 걔네들이 이 밸류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딱 지난주를 기점으로 시행이 뭐 된 거죠. 그렇죠. 네, 여전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자세히 어떻게 좀 선정이 되고 또 구성 종목은 뭘로 되고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주말 동안 쭉쭉쭉 나왔던 건데 뭐 밸류업 지수 제외되는데 주가는 올랐네. 밸류업 지수 첫 주 성적표 평균이 3% 올랐다. 물론 뭐 지난주에 시장이 그죠. 네,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냥 시장만치 오른 것 같고 100종목 중에 80개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뉴스에는 시작부터 삐 100개 종목 연내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좀 웃기긴 하죠. 1년 준비해가지고 냈는데 한두 달 안에 또 종목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고 네, 약간 삐딱선 탄다. 그렇죠. 하면은 이제 퇴출이죠.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의혹과 불만이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거래소가. 그리고 밸류업 지수 그 선정된 종목의 75%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 포지션에 있다. 뭐 추종 ETF, 우리가 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을 사실 그죠. 메인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효과가 있을지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정 기준,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가져왔는데 월요일부터 실시간 지수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재미는 있겠네요. 네, 볼 재미. 그쵸. 얘네들이 과연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가 어쨌든 간에 메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치가 과연 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네. 약간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만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그냥 그 특징들이. 그냥 원래 이런 시장이었지. 근데 이거를 억지로 뭔가 그 대자연에 뭔가 반하는 걸 자꾸 인간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전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말도 안 된다. 한번 그래도 얘들이 뭐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죠. 그거는 뭐 대충 하진 않았겠으니까. 그 지수 상품화 및 뭐 투자 활성화, 지수 동기부여 등을 뭐 기업들의 자발적인. 근데 사실 이거거든요. 자발적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안만 뭐 편입을 시켜놨다라고 해도 기업이 안 하면 회장님이 하지 말자 이러면은 뭐 들어온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밸류업 지수에 네. 퇴출 당하자. 저는 지난주에 좀 놀란 게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소형주, 중소형주예요. 누가 봐도 테마주인데 자사주 소각 같은 맞아요. 거 제가 던져놓고 급등시키는.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좀 변하기 힘들겠다라는 걸 느낀 게 물론 뭐 그 작은 회사에 작은 기업에 이제 회장님께서는 야 우리도 주주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좋은 뜻으로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그 뭐 사이클 이런 걸 만드는 걸 보고 좀 쉽게 변하기는 힘들겠다. 뭔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건강해서 좋은 뭔가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주식 소각을 통해서 뭔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뭔가 이게 믿음과 신뢰가 서로 있으면 되겠죠. 그게 미국은 그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주가 올라가네?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이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기업가치 재고 혹은 뭐 이런 밸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했을 때 나중에 애경케미칼 막 저기가 있어. 막 그 시점 이후로 그런 게 이제 몇 개 나와. 막 뭐 예를 들어 현대차가 뭘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가 뭐 한다고 하니 뭐 이 관련된 뭔가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막 쭉 올라가. 그게 한번 열댓 개 나오면 뭐 사람들이 아 진짜 이게 먹히는구나 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근데 그 시작을 보여준 게 한진칼은 보여줬거든요. 크게 올라가게. 네, 한진칼은 이 밸류업 편입된다라는 이슈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이야 뭐 농담반 진담반들 맨날 뭐 이런 거 백날 진짜 뭐 실할데기도 없는 뭐 되지도 않는 거라라고 하지만 혹여나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진짜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는 기업들이 진짜 10개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뭔가 정부에서 뭘 하고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뭐 패턴? 네, 그런 걸로 자리 근데 잡고 뭐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를 별로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밸류업이라는 단어로 올라가는 애들조차도 이 밸류업이라는 테마 안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나쁜 종목은 없어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뭔가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문제죠. 이게 그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밸류업이니 뭐니 이런 걸 해도 결국 메인 기업들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래도 이런 기업들 알아준다 하는 애들이 다 보면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해외 경기 사이클이나 아니면 국내 뭐 경기 사이클이나 행진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경기가 둔화된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게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를 2개 정도 이제 가져왔는데 결국 여기 안에 좀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HSBC죠, 이제 홍콩을 대표로 하는 한국 비중을 줄여라. 여기에 크게 이제 2가지.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진이 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2번째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이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오를 만한 건덕지가 없으면은 이제 막 시행하는 이 밸류업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까내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 전망인 것 같아요. 10달 동안 이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독보적인 혹은 가시적인 혹은 와 진짜 주주같이 얘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저는 진짜 뭐 점수 하나 더 좀 진짜 후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이번에 배당도 많이 올렸던데. 네. 정부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 ROE랑 그 다음에 이제 PBR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 이유였는데 저 PBR주를 재평가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이제 밸류업 지수의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 맞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 1회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 이번에 이거 이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변경될 때 좀 될 것 같다는 그 종목도 이제 기대가 올라올 거고. 근데 이것도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특정 월에 뭐 이제 뭐 FTSE 지수편이 뭐 한 번에 MSCI 뭐 이런 그쵸 거 바뀌잖아요. 네. 그 주기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어쨌든 정기 변경이 연 1회 되니까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뭐 말씀하신 MSCI라든지 FTSE라든지 지수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로 주가 빠지거든요. 네, 빠지죠. 네. 근본은 똑같아요. 만약에 1년 동안 이게 연일에 바뀐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올라가주면 돼요, 사실. 결과만 잘 나오면 사실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그쵸. 사실. 야, 이게 우리 1년에 한 번 바꾸는 걸로 되니까 되려 변동성이 적더라. 그리고 종목이 좋으니 쭉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장투하겠죠. 그죠? 근데 FTSE나 뭐 MSCI 지수편이 뭐 코스피 지수편이만 보더라도 진짜 뭐 짧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한 번 만약에 들어왔어. 근데 뭔가 안 좋아, 분위기가. 그럼 1년 내내 빠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한. 이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종목은 평상시에 좀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눈여겨봤던 거. 안 좋은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볼 때.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성장할까라는 기업 하나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그걸 이제 담당하는 거의 독과점 하는 그렇죠.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어떠한 정보를 볼 때 여기서 봤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됐던 회사가 이 나이스 평가정보예요. 근데 이 기업이 유일한 단점은 성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도 제한되어 있고 출생이 막 뭐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막 돼가지고 걔네들이 과연 추후에 뭐 신용 정보가 어떻고 뭐 대출이니 뭐 급여 이런 거 얼마 받나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엄청난 무기잖아요 사실 데이터가. 그렇죠.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 이걸 보고서는 그냥 최근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만 보면.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인다는 건 경동나비엔 정도? 경동나비엔은 최근에도 저희가 얘기를 몇 번 했었죠. 파마리서치, 네. 리쥬랑 이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미용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기가 이제 들어선 남성분들도 생전 안 가보던 피부과를 가게 되거든요. 저도 한 두 번 가다가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 했거든요. 두 번째 중간에 나왔어요. 저는 일단은 정보기술 이런 거 다 뺍니다. 경기 사이클이 더 중요한 애들 그런 애들 일단 싹 제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암만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여기 흔들리고 뭐 중국이 안 좋으면 또 빠지고 그런 요인을 최대한 좀 배제할 수 있는 종목 혹은 업종을 고른다 하면은 저는 일단 방산. 또 이게 요즘에 정세가 다 좀 안 좋잖아요. 주말도 뭐 얘기 많더라고요. 네, 저는 편의점, BGF 리테일. 네. 우리나라 편의점이 해외에서 아 맞아요. 네. 딴 얘기지만 몽골. 저도 그 얘기 하나 했거든요. 요즘에 몽골이 거의 그냥 우리나라예요. 몽골의 사막에 누워서 그 별 보러 가는 그게 하나의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좀 약간 좀 너무 거창하고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떠요. 보면은 그냥 GX 갔다가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 현지화 필요 없어. 그냥 너네들이 한국 문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편의점을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 이거 보면서도 느낀 게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게 만약 우리가 반도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한 1, 2년 전 뭔가 반도체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반도체 작은 기업들도 그럴 때 보면은 HPSP 엄청 올라갔어요. 리노공업도 한때 엄청 올라갔었고 그렇죠. 이스페타시스 엄청 올라갔었고 주성 엄청 올라갔었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때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시장의 트렌드와 잘 맞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좋은 기업들은 잘 간다. 복도 받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